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는 결국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범유행 사태인 팬데믹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일상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인 팬데믹은 사람들이 면역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병원체가 걷잡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어가는 현상을 말하는데,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과거 유럽에서 악명을 떨쳤던 패스트, 1900년대 초반 전 세계인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스페인 독감 등이 있는데, 코로나19가 이들의 반열에 새롭게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세계 범유행 사태의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게 된 것은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면서 상가나 주점 등 사람과 사람이 접촉할 수 있는 대부분의 시설들이 영업시간 제한 및 운영 금지 등으로 물리적으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는 노력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첫 코로나 범유행은 마치 필연적이라는 듯 발생하고야 말았죠.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확산되어 가는지, 또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을 숙주로 퍼져나가는 바이러스의 특성상 이미 감염된 환자, 즉 확진자가 다녀갔던 동선을 추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빠른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 확산세가 급격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의 동선을 추적하는 일은 큰 난항을 겪게 되어버리는데,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를 활용하여 등장한 시스템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입니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팬데믹 사태 이후로 동선을 추적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동선에 겹치지 않도록 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역 시스템 중에 하나잖아요. 이 방역 시스템을 이제 연구원님께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이용해서 빠르게 구축할 수 있었다고 들었어요. 한 1개월 정도 걸렸다고 했나요? 네, 2월 말부터 착수해서 3월 말에 이제 개발을 완료해서 오픈했습니다. 단 1개월 만에 동선을 추적하는 시스템을 개선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기존의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동선을 추적했을까요? 아이디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초기에. 그거에 대해서 혹시 히스토리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저희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과제에서 처음에 그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실증하는 그 도시가 있었는데 그중 한 군데가 대구였습니다. 대구요? 코로나19 사태가 엄청 심각하게 터지면서 원래 기획하던 실증이 이제 불가능하게 되었고, 대체로 나온 것이 코로나19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 만들어보자 라고 해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역학조사가 좀 힘들다는 얘기를 질병관리청에서 들었고, 어떤 식으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는지 먼저 조사를 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요? 네, 맞습니다. 조사 결과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동 동의사의 기지국 위치 정보 아니면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올려서 동선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다 일일이 받아서 동선 추적을 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일이 지도에 다 등록해서 또 동선을 지도에 걸어놓고, 그걸 사람이 다 수작업을 했었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카드 결제 내역도 주소가 오면 그 주소를 일일이 다 주소에 등록해놓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생각해 보건데 확진자가 막 몇 명일 때는 가능할 것 같지만은 요즘처럼 그렇게 많으면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방식이라면? 네, 맞습니다. 기존의 방식에는 확진자 한 명에 대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거를 지도로 표출할 때까지 8시간 정도가 걸렸는데. 8시간이요? 한 사람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통사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 한 4주간의 데이터가 하면 좌표로 다 올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힘들었고. 야, 이거 정말 뭔가 영상 편집하는 느낌이겠네요. 그 자료 다 받아가지고 일일이 좌표 하나씩 다 찍는 거면. 수집한 것도 공문도 경찰청에 보냈다가 경찰청에 승인이 했다고 공문이 다시 오면 그 공문 기반으로 다시 이통사에 보내는, 이렇게 엄청 공문 릴레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집과 분석 둘 다 모두 오래 걸렸는데 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수집과 분석 다 해서 10분 내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산했습니다. 역학조사관님들은 연구원님한테 감사해야겠네요. 일을 한참 줄여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기존의 기지국 데이터와 카드 사용처를 일일이 분석하는 데 드는 시간과 인력을 대폭 완화하여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이 넘는 상황에도 동선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은 만들어 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개발하신 이 시스템은 기존 대비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데이터 수집 방식이 기존보다 훨씬 간소화됐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전자결제로 대체할 수 있게 그 관련 기관들의 인정을 받아서 간소화시켰고요. 데이터 올리는 것도 그렇고 받는 것도 그렇고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그거를 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켰기 때문에 클릭만 하면 바로 올라가고 그리고 올라간 거를 이제 즉각적으로 좀 지도에 바로 보여줘서 역학조사관이 별도의 수작업 없이 버튼 클릭만 하면 바로 동선 수집하고 지도에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합니다. 기존의 확진자 동선 추적 방법에서 왜 그렇게 번거로운 공문이 오가는 과정이 필요했던 걸까요? 조금 궁금한 게 기존에 공문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네. 공문으로 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이동통신사의 기지국 데이터는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래서 공문으로 했고 카드 결제 내역도 마찬가지로 공문으로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그렇게 되어 있던 거를 승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 했던 거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었을까요?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국토부에서 추진은 적극적으로 해주셨고요. 국토부에서 질병관리청의 그 협조를 먼저 구했고 카드사라든가 이제 이동통신사 이쪽은 이제 민간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협의가 좀 까다로울 수 있었는데 추진을 좀 많이 해주신 덕분에 굉장히 빨리 한 달 내에 그 개발을 완료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문득 궁금했습니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 기지국 데이터와 카드사 정보 등을 문서화된 공문으로 받아서 직접 지도에 표시하는 방식이었다고 하였는데 새로운 시스템인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에 수집되는 데이터는 무엇이고 이것으로 어떻게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걸까요? 두 데이터에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기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기존에는 이제 공문으로 위치가 오거나 주소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찍었다면 이제는 좀 형태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정보인가요? 이동통신사의 경우에는 이제 기지국 기반으로 위치 데이터가 오는데 이게 기존에는 정제가 되지 않은 데이터 지금은 이제 그 데이터를 받아서 저희가 분석 모듈로 정제를 한 다음에 튀는 데이터라든가 중복된 데이터 그런 걸 제거하고 제공하게 됩니다. 공통적으로는 위치와 시간을 파악하는 정보라는 점, 차이점은 공문으로 한 번 정제되어 여러 승인 과정을 거쳐야만 전달되는 정보에서 로우 형태로 수집되는 정보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정리하고 분류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에 속도의 차이가 현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도의 차이가 가능할 수 있었던 원천 기술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연구 그리고 개발하고 있었던 기술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며 왜 이 기술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했던 걸까요?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연구원님께서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의 기술을 응용해서 이거를 개발하신 거잖아요. 그럼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기술을 응용해서 개발하신 건가요?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는 일단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수집, 서비스 포탈 이 세 가지의 코어 기능을 가지고 왔고요. 설계 부분에서 굉장히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었고 설계 부분에서? 그래서 한 달이나 시간 내에 좀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수집의 그 데이터가 이통사나 카드사에서의 그 데이터겠네요. 그리고 전자출입명부도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자출입명부라고 하는 것은 QR코드 요즘에 찍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를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은 누군가가 활동을 하는 동안에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데이터들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시간이 만들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누군가한테는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어떤 개인정보, 나의 어떤 동선 다 이렇게 공개되는 거 아닌가. 누군 개인이 이걸 또 접속할 수 있지 않나라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가 이제 누군가가 제 정보를 쭉 추적할 거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나요? 그거는 전국에 계신 역학조사관님들이랑 하고 계십니다. 질병관리청에 소속된 역학조사관님들과 그다음에 17개 시도, 기초지자체에 소속된 분들이 역학조사를 할 때 본 시스템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아 그렇군요. 역학조사관님들이 이걸 이용한다고 했는데 개인이 이용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쵸, 이 시스템을 쓰려면 일단 기관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으로 이 시스템을 쓰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공문을 보내야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회원가입 기능이 따로 없고 공문을 받으면 질병관리청에서 계정을 그때그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아예 외부에서 뭐 회원가입이라든가 그런 게 원천적으로 막혀 있고.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에 접속할 수 있는 거 공문을 통해서 엄밀하게 접속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보안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보안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OTP로 이용해서 이제 VPN 쪽에 로그인하고 웹페이지도 로그인, 이중 로그인이 돼서 보안 쪽에는 좀 철저하게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활용했던 걸까요?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이 스마트시티의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그대로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확진자가 적을 때뿐만 아니라 1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늘어났을 때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대량의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느냐 그게 이제 데이터 허브의 핵심인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의 구조를 차용해서 분석이라든지 수집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와도 그거를 잘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궁금했던 것은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상황에도 유용한 툴로서 사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서였는데요. 관련해서 연구원님께 여쭤봤더니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역학조사 시스템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팬데믹이 언젠가는 종식이 되고 그 이후에는 이 역학조사 시스템은 이제 오퍼레이팅이 안 될 수도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혹시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이 시스템은 그 사람이 감염의 매개체로 적용되는 감염병이라면 전부 다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확장성은 가지고 있고요. 질병관리청에서 포스트 코로나 다른 감염병이 발병하게 될 때 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해당 감염병의 역학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정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데이터는 삭제되지만 다른 감염병에 대한 데이터가 새로 들어오면서 다른 방향으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애초에 구조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범용성이 굉장히 넓은 사람을 기반으로 한 뭔가 이렇게 전염병 이런 거에는 전부 다 응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 관리가 안 된 데이터들이 다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 목적으로도 그 활용성이 높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거죠? 확진자들의 동선 데이터를 이렇게 많이 갖고 있는 그 시스템이 다른 국가에는 전혀 없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인정보를 빅시퍼를하고 한다면 연구용으로 했을 때 굉장히 유의미한 그 좋은 연구 결과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동선 추적을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어떻게 보면 빅데이터네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인간 행동의 패턴을 분석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다른 감염병이 왔을 때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수행해서 아예 사전에 그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좀 시스템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단순히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해 방역을 돕는 시스템을 넘어 앞으로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동선 파악 및 방역을 돕는 것은 물론 인간 활동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 목적으로서의 가치까지 이러한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할 수 있었던 그 과정 안에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인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백신의 개발과 곧 예고될 팬데믹의 종식 이후에도 이 기술이 비식별화, 즉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잘 활용되어 우리의 삶을 보다 스마트하게 개선할 수 있는 연구에 큰 기여를 하길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과학쿠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